84절에서 86절까지고요. 그 마음먹음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보통 베이스주의라고 해가지고 확률을 통해 가지고 어떤 행위를 선택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여기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보면은 좋은 것을 얻고 나쁜 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무엇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을 개연성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르노 리꼴이라는 사람의 얘기인데, 확률을 통해 가지고 이제 행동을 선택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이거는 소개를 하는 것이고요. 좋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첫 번째로 그 행위로 생기는 결과가 얼마만큼 좋은지 얼마만큼 나쁜지를 따져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로 그런 결과가 벌어질 가능성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따져야 된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둘을 함께 생각하는 것을 숙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정도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숙고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보통 믿음직함과 바람직함이라는 것을 고려를 해서 그 행위자가 하고 있는 그 선택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그거를 판단하려고 하는 건데요. 믿음직함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믿는지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보통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가 올지 비가 오지 않을지를 믿는 그 정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아무런 정보가 없고 습도가 높은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그런 케이스에서는 비 오고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2분의 1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보통 확률은 주어질 수가 있고, 바람직함이라는 거는 나는 어떤 결과가 벌어지기를 바라는가라고 해서 이제 효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효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선호하는 바에 대해서 이제 숫자 값으로 매기는 게 되는데, 뒤에도 보실 수 있겠지만 마이너스 값도 괜찮고 꼭 0에서 1 사이일 필요는 없습니다. 100일 수도 있고 100만일 수도 있고 무한대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확률과 효용이라는 것을 서로 계산을 해가지고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 행위의 점수가 몇 점인지 그런 거를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확률이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반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반반일 때 A라는 행동을 할지 B라는 행동을 할지라고 이런 거를 고려를 할 때, A라는 행동을 나는 하고 싶으니까 1000이고 B라는 행동을 하기 싫으니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마이너스 1000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0.5 곱하기 1000 하면 500 이렇게 되죠. 그리고 0.5 곱하기 마이너스 1000 하면 500 이렇게 되니까 할지 안 할지 말지 그런 거를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각자의 행위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바로 할 거예요. 각자의 행위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식을 이렇게 제시해서 두 행위의 이 숫자 크기를 비교해서 여기는 같으니까 이걸 하든 내가 바라보는 내 숙고에서 이게 좋겠구나 저게 좋겠구나 하는 그 기준에서는 뭘 하든 상관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산 방식을 이번 시간에 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 결과의 모는 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우선의 확률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볼 수 있죠.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관련 상황을 고려를 할 때 다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두 가지 상황밖에 없으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2분의 1 정도로 확률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이 두 가지 행위가 있겠죠. 그러면 행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행위가 비가 오는 상황,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행위에 따른 어떤 그 결과라고 할까요? 내가 그 효용이라고 하는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그 세부적인 결과물이 네 가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손이 번거롭지만 비를 맞지 않는다는 거고, 우산을 들고 외출을 할 경우에 니은은 비를 맞지 않지만 손이 번거롭다가 되는 것이고, 우산 없이 외출하면은 손이 번거롭지 않지만 비를 맞을 수가 있고요. 비가 온다면 비를 맞지 않고 손도 번거롭지 않다라고 해서 이게 가장 선호되는 그런 거일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내가 처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상황에 맞는, 그러니까 A를 행할 때 B를 행할 때 어느 것이 더 좋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이게 좋을 수 있고 이게 나쁠 수 있고 이게 좋을 수 있고 이게 더 좋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A라는 행위를 할 때 나는 이 두 가지 결과를 맞이하고, B라는 행위를 할 때
나는 디귿과 리을이라는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친 부분을 더 괜찮은지 아니면은 이 밑에 있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친 부분이 더 괜찮은지 그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A를 할지 B를 할지를 한번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험에서는 이런 표를 다 알려드릴 거예요. 표가 어떤 게 있다 이런 거를 알려드릴 텐데 뭐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고려를 하고 내가 할 행동을 고려해서 뭐 이런 종류의 표를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확률부터 좀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몇 퍼센트의 확률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걸 아는 건데 지금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는 확률이라는 거는 0에서 1 값을 주는 거니까 여기에 0.5 여기 0.5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효용이라고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그 바람이라고 하는 건데 이 네 가지 경우에 내가 원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뭐 1이고 2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각 상황에 내가 원하는 그 효용값을 자유롭게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글만 읽어보면은 비를 맞지 않고 손도 번거롭지 않다가 제일 좋으니까 한 1000. 그리고 손이 번거롭고 비가 오는 경우에 우산을 들고 외출했는데 비가 오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비가 오지 않아야 되겠네요.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경우, 비가 오지 않는데 손에 뭐까지 들었으니까 손도 번거롭고 비도 이제 오지 않고 막 그런 경우에는 한 뭐 마이너스 500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효용에 대한 그 값을 매기는 방식은 그 행위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매기면 됩니다. 그 말인 즉슨 이게 주관적인 그 점수를 매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효용에 관한 값은 이렇게 EFGH 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여기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제가 수치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를 0.5, 0.5 보는 거나 했는데 책의 내용은 그렇지가 않네요. 지금 믿음 확률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확률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수치를 줄 수도 있잖아요. 비가 온다, 비가 오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기 이제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확률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고려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확률이 만약에 여기에 주어진다 라고 하면 그 값을 이제 매기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0.1%의 확률로 비가 온다. 이거는 네 가지가 다 다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네 가지가 다 다를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비가 올 확률이 30%면은 비가 오지 않는 거는 70%가 되겠죠. 그리고 밑에 경우에는 이거 CD로 다르게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 경우에는 관련 상황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확률 상황은 이 두 개가 전부 다 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수치를 준다라고 하면은 그냥 수치 주는 대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보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으니까 그 경우에는 한 뭐 2분의 1로 그 반반씩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느냐 이거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A가 나온지 B가 나온지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부분에 보시면 됩니다. 이게 거의 베이스주의라고 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의 확률, 기억의 확률 곱하기 기억에 대한 효용,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한 효용을 이렇게 EFGH로 주어져 있고 확률은 이게 전부 다 4개가 다르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방식은 이게 같을 수밖에 없겠죠. 기억, 디귿이 같고 니은, 리을이 이렇게 다 같고 그리고 A 플러스 B를 하는 게 이제 1이 돼야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A를 하는 그 행위의 조음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에 대한 확률과 이거에 대한 효용 두 개를 곱하고 이거에 대한 확률과 이거에 대한 효용을 곱한 것을 두 개를 이제 더한 거. 그래서 A 행위의 조음은 이렇게 되는 거죠. A 곱하기 2와 B 곱하기 F 한 거를 서로 더한다. 더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B 행위의 조음은 C라는 행위의 효용과 디귿이라는 행위의 확률과 그 효용인 G를 곱하고 리을이라는 행위의 확률 D와 효용 H를 곱해가지고 둘을 더한 거 이게 B의 행위의 조음이 되겠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수치가 어디가 더 높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 가운데 큰 값을 하는 것이 더 좋은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더 좋은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베이스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이스 원칙은 귀납 논리 영역에서는 뭐 모두가 따르진 않아요. 뭐 많은 사람이 이제 이게 올바르지 않다라고 여기는 논문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주제 자체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주의에 따르는 어떤 행위에 대한 그 선택 방식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습 문제 가로우면은 비는 오지 않지만 구름이 낀 오늘 아침 소영은 우산을 들고 외출할지 우산을 들고 놓고 외출할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 그가 고를 두 행위야. 그 행위의 결과물은 아래와 같다. 우리가 이미 본 거고요. 소영은 기상청 일기예보를 철저히 믿는데 오늘 기상청 일기예보에서 비올 믿음직함이 확률이 40%라고 했으니까 비가 오는 게 0.4겠네요. 그럼 비가 오지 않는 거는 0.6이 되겠죠. 이렇게 확률은 요것과 요것이 이제 같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에서 보시면은 소영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리을을 가장 원하고 디귿을 가장 바라지 않고 니은보다는 기역을 더 원한다. 니은보다는 기역을 더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니은보다는 기역을 더 원하니까 이렇게 순서상이 위로 올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순서를 제시를 할 수가 있고요. 리을을 가장 원하고 디귿을 가장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올려도 되겠죠. 그 선호도가 이런 수준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볼 때 그냥 문제가 이걸로 끝인지만 확인을 할게요. 이건 상관이 없겠네요.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럼 효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숫자가 여기가 100이면은 그 다음에 기억이어야 되겠죠? 기억을 한 50으로 하고 니은을 한 뭐 1로 할까요? 1로 하면은 디귿은 마이너스 100, 10으로 할까요? 마이너스 10.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선호도에 따라서 점수를 마음대로 매길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맞춰야 되는 거죠. 리을, 기역, 니은, 디귿 이거는 이제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우선은 지금은 책에 이게 수치를 효용을 좀 주어진 효용이 있거든요. 책에서 주어진 효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언급을 하고 갈게요. 가에서 2번 문제를 읽어보면은 다음 둘 가운데 소형의 바람을 가장 잘 나타낸 바람직함의 모누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준비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니은은 3이고 디귿은 마이너스 5고 리을은 5. 이게 1번이고요. 이게 1번으로 나오고 있고 2번은 기역이 3, 니은이 마이너스 1, 디귿이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고 리을이 5네요. 리을이 5로 이렇게 나오는데 둘 중에 이 효용, 소영이가 말하고 있는 효용을 어떤 표가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가, 바람직한 모눈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묻는 거죠. 이거를 물을 때 이 순서대로 나와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우선 리을이 5고 그 다음에 기역이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니은이 3이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이 기역보다 더 높으니까 이거를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아니게 되고요. 1번은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리을이 5고 기역이 3이고 니은이 마이너스 1이고 디귿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이건 순서에 맞죠. 순서에 맞으니까 2번이 이제 선택지 맞는 게 되겠습니다. 효용을 바람직한 모눈을 잘 만들어낸 게 될 거고 A와 B의 행위를 이제 선택하는 그 방식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은 A부터 한번 해보시면은 0.4 곱하기 3이 되고 플러스 0.6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잘리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 10에 곱하기 0.4를 우선 해야 되겠네요. 0.4 곱하기 마이너스 10 플러스 0.6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는 1.2죠. 1.2고 이거는 마이너스 0.6이 되니까 이 값은 0.6이 될 거고 B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네요. 이거는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 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B라는 행동을 하는 게 마이너스 1이고 A라는 행동을 하는 게 0.6이니까 그 크기는 A라는 행동을 하는 게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베이스주의에 따를 때 A라는 행위를 하는 게 더 옳다라고 나오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소형은 A를 하는 게 낫다. 그 베이스주의를 따를 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미리 사놓기라고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아까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바에 대해서
확률이 이제 나왔던 거죠. 비가 올 확률,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 이제 주어졌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확률이 지금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건 좀 읽어 드릴게요. 수아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매년 참석을 한다. 올해는 해운대 모래밭에 특별 상영관이 세워진다. 야외 특별 상영관을 만들어 이틀 동안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야간 개장을 한다. 바다를 주제로 한 영화 4개를 하루에 2편씩 상영하며 관객은 한 편 보는데 10,000원을 내야 된다. 하지만 특별 상영관을 기획한 영화제 기획팀은 날씨에 대한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행사를 짰다. 비가 올 경우 행사를 취소해야 하는데 이 경우 영화제 사무국은 상당한 금전 손실을 입게 된다. 이 때문에 야외 특별 상영관의 경우 한 달 전부터 입장권을 20,000원에 예약 판매하고 그 대신 개장 일주일 전에 취소하거나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국제영화제에 참가했지만 비가 온다 하더라도 다른 실내 상영관에서 영화제를 즐기면 된다. 하지만 야외 특별 상영관은 다르다. 수아는 야외 특별 상영관 입장권을 미리 사놓는 것이 좋을까? 그날 현장에서 사는 것이 좋을까? 물론 수아는 야외 상영관이 개설될 경우 상영될 영화를 모두 볼 계획이다. 수아가 생각해야 할 거의 유일한 미래 상황은 이틀 동안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하는 것이다. 수아는 자기 행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간추렸다. 라고 해서 그래서 상황을 보시면은 예매를 하는 경우는 예매죠. 예매하는 경우에는 이제 야외에서만 영화를 보는 건데 하루에 2편씩이니까 이제 야외에서 1일 2편, 2편 그리고 뭐 2일째는 또 2편 이렇게 전체 4편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하면은 예매 20,000원이니까 20,000원으로 야외에서 이틀 동안 4편을 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야외에서는 비가 오면은 영화를 못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비가 안 오면은 20,000원에 4편을 다 보는 것이고 하루만 비 온다 하면 하루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20,000원으로 2편을 보는 게 되겠죠. 둘 다 이제 비 온다 라고 하면은 20,000원을 그냥 버리는 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입장권을 당일 만약에 구매를 한다 라고 하면은 야외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실내에서 영화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틀 동안 이제 만약에 비가 온다 라고 하면은 이제 예매를 했을 때는 손실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손실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루만 이제 비가 온다 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도 편당 10,000원을 내야 되니까 하루 동안 이제 영화를 보는데 2편에 20,000원인 그런 상황을 고려하는 거고 이틀 동안 비가 안 온다라고 하면은 이틀 동안 4편의 영화를 보는데 4편 다 이제 10,000원씩 내니까 40,000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비 오는 케이스를 뭐 어떻게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수아는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효용은 한 이 정도다. 하루 비 오고 하루가 안 오면은 입장권을 예매하는 경우가 예매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를 볼 때 그렇다면은 여기에 그 베이스주의식으로 확률과 효용을 고려해 가지고 A라는 행동, 그 예매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예매를 하지 않고 당일에 그냥 거기 가서 영화를 보는 게 나은지 그거를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특수한 거는 지금 그 슬라이드만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그 확률에 대한 게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그 문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주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문제가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비가 올지 오지 않을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볼 때는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온다 오지 않는다가 두 가지 케이스니까 2분의 1씩으로 한번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확률을 0.5씩 해가지고 그래서 이틀 다 비가 온다 라고 하는 거는 비가 오는 2분의 1 확률로 이틀 동안이니까 이렇게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이 되는 거고 하루는 비가 오고 하루는 비가 오지 않은 그런 케이스는 반반씩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고 이틀 동안 비가 오는 거는 비가 오는 게 이틀 동안 오는 거니까 이제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이게 전부 다 더했을 때 확률은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확률이 아예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상황을 보시고 그 상황에 맞게 그냥 반반씩 비가 온다 안 온다를 그냥 반반씩 계산해 하셔가지고 이렇게 상황에 대한 확률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효용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이제 바람직함이라고 나와 있는 효용인데
각기 6가지의 상황에 대해 가지고 어떤 상황을 내가 더 괜찮게 생각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라는 거를 지금 사용을 해가지고 A는 영화 한 편을 보는데 얻는 즐거움, 바람직함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입장권을 예매하는 경우, 그러니까 야외에서 보는 경우에는 전부 다 2만원씩 썼잖아요. 2만원으로 예매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2만원씩 이렇게 주게 되고, 그 상황에서 영화를 보는 즐거움이 A니까, 여기 첫 번째 경우에는 영화를 한 편도 안 보니까 마이너스 2만원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영화를 그래도 2편 봤으니까 2A라고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영화를 4편 봤죠. 그러니까 4A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B 입장권을 당일 구매한다. 예매를 하지 않은 경우죠. 그러니까 2만원을 쓰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0이 될 거고, 하루 비가 오면은 영화 2편을 보는 그 즐거움이 있지만 그 2편은 거기 가서 예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마이너스 2만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화 4편을 보는데 한 편당 만원씩 쓰는 거니까 4에 마이너스 4만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A를 하는 게 나은가 B를 하는 게 나은가를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이것 곱하기 요거 하시면은 A부터 한번 해볼까요? A 같은 경우에는 4만 곱하기 4분의 1을 하는 거니까 4로 나누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럼 5천, 마이너스 5천이 나오고, 마이너스 5천에 밑으로 좀 적어 놓을게요. 2분의 1a에 마이너스 5천이 되네요.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a에 마이너스 5천. 그리고 이건 아니죠. 두 번째는 2분의 1에 2a 마이너스 2만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a에 마이너스 만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a에 플러스 a에 마이너스 5천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면은 2a에 마이너스 2만이 되는 거죠. 2만이 a가 될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빵원이니까 여긴 0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a-만 거기에다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에 4분의 1이니까 이것도 똑같네요. 그래서 a-만이 되겠네요. 이렇게 더해보면은 2a-2만이니까 이 두 개의 값이 같죠. A와 B가 둘 다 이제 똑같네요. 그러니까 A를 하든 B를 하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수아가 해야 할 행동은 뭘 하든 상관이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행위의 조음은 똑같으면 어느 것이 더 낫지 않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 내용이고, 담배 끊기라는 건데 이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케이스가 되겠죠. 멜리장드는 20대부터 하루에 담배 2갑을 넘게 마음껏 피운다. 아암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부터 흡연한 성인은 65살 이전에 죽을 확률이 다음과 같다. 한 개 피흡연이 15%, 2갭이 이상 반갑 미만은 20, 그리고 반갑에서 한갑 사이는 25, 한갑에서 2갑 사이는 30, 하루에 2갑 이상은 40,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이제 10%, 65세 이전에 죽을 확률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멜리장드는 이 자료를 그대로 믿고 다음 행위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A는 습관 그대로 유지한다. B는 담배를 줄이되 최소 하루 2갭이 최대 반갑 미만을 피운다. 3. 담배를 아예 끊는다. 이 행위를 선택하는데 그가 고려하는 미래 상황이죠. 2개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이거를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 행동을 세 가지 행동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 2가지 상황이 있을 때 어떤 방식이 되는가라고 하는 게 지금 6가지 상황이 나와 있고, 이 경우에는 그 믿음에 대한 확률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할 경우에 65살 이전에 죽는다라는 거는, 이 65살 이전에 죽는다라는 거는 담배를 마음껏 피우지만 일찍 죽는다라는 상황, 65살 넘게 산다라는 거는 담배를 마음껏 피우고 오래 산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마음껏 피우지만 일찍 죽는다라고 하는 그 65세 이전에 담배를 피는 거에 따라서 죽는 그 상황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날씨하고 다르게 날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어난지 일어나지 않는지 그런 경우만 고려를 하는데, 이건 담배를 피고 안 피고에 따라서 죽는 시기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40% 확률로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계속 사는 거는 0.6%가 되는 거겠죠. 책에는 지금 0.3, 0.7로 돼 있는데 슬라이드대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뭐 책대로 해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이 두 개 합이 1만 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반감 미만으로 줄인다는 거는 담배를 조금 피우고 일찍 죽을 확률이 이제 0.2, 그러니까 20%, 담배를 조금 피우고 오래 사는 게 80%가 되고, 담배를 안 피우고 일찍 죽는 게 1%, 그 10%, 담배를 안 피우고 오래 사는 게 9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2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그 즐거움을 A로 하는 거죠. 지금 습관 그대로 유지하는 게 A가 되는 거죠. 담배를 반갑 미만으로 이제 피우는 것을 이제 B로 하고, 이 경우. 그리고 오래 사는 것의 즐거움, 아예 끊는 경우에는 오래 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오래 사는 거의 즐거움을 이제 C로 하는 그런 상황으로 하게 되면은 효용 자체가 담배 피는 거니까 이거는 A, 그 이전에 죽는 것에 대한 효용은 없기 때문에 담배를 피는 즐거움이 여기는 A고 여기는 B가 되는 거죠. A와 B가 될 테고, 여기 이 세 가지는 이제 오래 사는 즐거움 C를 다 가지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A 플러스 C, 여기는 B 플러스 C, 그리고 여기는 그냥 C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봐서 A, B, C의 경우에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부터 한번 보시면은 0.4A에 플러스 0.6A 플러스 0.6C가 되니까 이거는 A 플러스 0.6C가 될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도 0.2B에 2B에 플러스 0.8B 플러스 0.8C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B 플러스 0.8C가 되는 거고, C 같은 경우에는 0이고 이거는 0.9C가 되네요. 0.9C. 그래서 비교를 할 게 이 정도인데 A, B, C 값에 따라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 차이가 좀 나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0.6, 0.8, 0.9기 때문에 배수상으로는 이게 더 크죠. 이게 더 크기 때문에 만약에 오래 사는 즐거움이 되게 높다라고 하면은 C가 좋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뭐 다른 게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